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1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 항과 파랑 가르쳐져 있는 등차수열에서 공차하고 첫장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차수열이라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좀 차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파랑 2항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6배 이 공차 이만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 2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홍차는 4, 6, 24 해서 가볍게 좀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항을 좀 처리할까요? 2항이라는 것은 A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공차가 나왔으니까 1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초항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초항에다가 공차를 또 3배를 하라 그러면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3, 4,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플러스 5에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냥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반항 처리해서 뭐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항 넘버 차이에서 이제 곧바로 공체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익히면 여러분들이 아는 풀이에서 풀이 속도를 조금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공되어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 각 변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분면은 이건 뭐 부호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겠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n이라는 값이 n이 이제 홀이면 n이 뭐 짝이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n이 홀이 되게 되면 한번 바뀌고 짝이면 뭐 그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좀 쉽게 처리 뭐 각변환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바뀐다는 얘기는 뭐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다는 이야기. 2분의 파이에서 좀 더 간 각도라면 2, 4분면이니까 코사인 2, 4분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한 번이니까 바뀌고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처리. 그 다음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2분의 3파이에서부터 세타 좀 빼기를 했다. 2분의 3파이 지점에서 빼기 이렇게 간 지점이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 역시 또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가 또 3번 있는 거니까 홀수가 되는 거니까 또 바뀌게 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탄젠트는 뭐 파이가 죽이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러한 세 개의 값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되어 있는데요. 탄젠트는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좀 고쳐가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이 소거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문제의 답이 되겠죠. 사인 세타 값이 문제를 보니까 5분의 3 이렇게 제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이건 뭐 제곱이니까 당연히 25분의 9 해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4분면의 부호 결정하고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 각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각변화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숫자 A8, B 128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하고 B를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등비수열 이룬다 그러면 그냥 여기 세 숫자에서 등비중앙 좀 알아보면 되죠. 등비중앙 제 가운데 숫자 8 제곱해주면 양쪽과 AB 곱하기 한 결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아주 운 좋게 곧바로 64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등비 중앙 양쪽에 있는 수를 곱하면 가운데 항에 이제 제곱되어가는 이론 알아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부터 7제곱까지 이 계산을 해달라. 시그마 규칙 물어본 거죠. 1, 2, 3, 4 K 그 숫자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된 거니까 시그마 규칙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6분의
되겠죠.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7, 8,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처리되니까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3, 2, 6, 3, 5, 15 되겠고 2, 4,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140에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K 규칙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뭐 풀이하는데 거리 지장이 없는 기초 연습하여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들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시를 좀 한번 살짝 해보면 되겠죠. AB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AB 길이 3루트 주어져 있고 BC 길이 7 주어져 있고 끼인 각 45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 이때 이제 AC 여기 사이에 이제 길이를 구해달라. 두 변 길이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해달라. 당연히 이제 뭘 물어본 거죠? 코사인 법칙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C 제곱은 3루트 2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7제곱 빼기 2배의 3루트 2 곱하기 7 코사인 45도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어떻게 되나요? 29, 18 처리되겠고 77, 49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뭐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거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또 42를 좀 빼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25가 되는 건가요? 2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AC의 제곱이 25 그렇게 되면 이제 AC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이제 5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코사인 법칙만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근풀이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해에 관한 공식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열이 귀납적으로 초항 주어져 있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5항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빼기 3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항은 이제 81 처리되어 있고 2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1항을 좀 집어넣으면 되겠죠? 81 나누기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되는 건가요? 27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4 처리해주면 2항 구해줬고 3항은요 2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이 24입니까? 38, 24에서 또 빼기 3을 해주니까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4항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좀 복잡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5에서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9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5항 구해갈 차례가 됐습니다. 자, 주어진 값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고 다시 빼기 3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3, 9, 27에 그러면은 31 처리해서 마이너스 9분의 31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탄은 항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연산만 좀 진행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자, 이런 문제들은 진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만 좀 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실수 없이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봅니다. AN 주어져 있을 때 BN이라는 것은 OAN에 대한 로그를 취해서 새롭게 좀 일반항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심히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BN은 로그 해서 AN 2 곱하기 10의 n-1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로그 2 곱하기는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그럼 n-1 로그 10의 10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 끝난 건가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그럼 이제 B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K-1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계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2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8번인 거죠? 로그 2 8번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죠? 3을 집어넣으면 2, 그 다음 3 더하기 해서부터 쭉쭉 가서 나중에 10을 대입하면 9까지 더하기 해라 이런 뜻이죠. 아, 이건 좀 시그마 K를 좀 공식을 딱 쓰고 싶은데 그냥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55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10이 없으니까 45에다가 44 처리해주면 되겠죠. 8 로그 2 더하기 44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 즉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뭐 살짝 좀 겁을 주는 요소는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뭐 기껏 해봐야 로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 기반 규칙을 좀 아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뭐 대입해서 로그 규칙을 딱 풀어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반화 형태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로그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부터 뭐 쭉 10일 때까지 계속 로그 값 되는 거라서 로그가 뭐 8번 있어요. 이 정도밖에 처리 안 되는 거니까 괜히 쫄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탄젠트 주어져 있고요. b sin acx 사인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2, k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a, b, c, k 미지수 준 것들은 모두 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뭐 그래프에 대한 정보들을 좀 열심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뭐 탄젠트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주기가 금방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인데 x 앞에 계수 a로 이렇게 좀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한 결과 이 주기가 지금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a 값은 그냥 2분의 파이 해서 가볍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주기를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사인 그래프에서도 이제 그러면 주기를 좀 알아보게 되면 0에서부터 자, 한번 싹 그려가서 여기 부분 표시해야 되는데, 와, 이게 이제 3과 5 사이의 절반인지 이게 좀 명확치가 않죠? 그렇게 됐을 때는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주면 1부터 3까지. 근데 이게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 주기, 원래 주기 2 파이를 이번에 이제 C로 이렇게 나누는 결과가 주기가 4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C 값은 그러면 또 역시 2분의 파이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3분의 2, k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를 좀 열심히 써가지고 알아보면 되겠죠. 자, k라는 것은 3분의 2를 대입해야 되니까 탄젠트 a 값이 2분의 파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한번 그냥 뭐 사인 값이든 다 알아볼까요? b 사인 그다음에 c 값은 또 2분의 파이 되어 있는데 바로 x자리에도 또 3분의 2 이렇게 대입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같아지면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약분하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뭐 k 값은 이제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겠고요. 자, 사인 역시 3분의 파이니까 b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K값 3 나왔고 B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B값은 뭐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A, B, C, K값을 모두 다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A값은 2분의 파이, B값은 방금 전에 2가 나왔고요. C값이 얼마였죠? C값이 2분의 파이 또 똑같은 결과였고 그 다음 K값은 방금 전에 루트 3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럼 약분 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2분의 루트 3 파이 제곱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2분의 루트 3 파이 제곱 처리됐으니까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좀 일반적으로 묻게 되게 되면 뭐 그래프 문제 하나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의 그래프 막 결합표 동시에 나오고 중간에 만나는 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뭐 하나 알아보는 거죠. 역시 알아보고 뭐 주기 알아보는 정도니까 역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값이 좀 결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3분의 2, k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 그 부분들이 이제 k 값으로 이렇게 결과 같아지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프가 이제 동시에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런 점만 조금 우리가 좀 거기에서 좀 쫄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를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이 A1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을 때 S3, S6 3항과 6항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뭐 AR 이렇게 해서 AR에 N-1승 이렇게 되는 게 이제 N개 항들이겠고 연결해서 또 쭉 쓰게 되면 AR에 EN-1를 해서 연결해서 쭉 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뒤쪽에 써져 있는 항목을요 R의 N제곱을 공통을 끄집어내고 식을 다시 쓰게 되게 되면 AAR 이런 형태에서 AR에 N-1제곱 이런 형태로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n개씩 쭉 썼을 때, 그 n개 덩어리 사이에도 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똑같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 아래 n승이 곱하기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sn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합이죠. 합했을 때 이제 sn 처리된다면, 요걸 좀 우리가 합했을 때는 아래 n승 곱하기 sn 이런 관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S2n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모두 또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SN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자, 이제 뭐 원래는 이제 뭐 수식에서도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논리적인 관계에서 좀 알아보게 되면 좀 풀이가 좀 쉽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SU 이렇게 주어진 것은, 그러니까 S3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될 수 있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728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28 이 부분들이 지금 26 곱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게 좀 약분이 되는데 728을 그럼 2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8은 안 되겠고 2배 처리해주면 되겠고 26, 12에다가 2는 4에다가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20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8이 되는 거예요. 68이 48 되겠고 28이 16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28.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2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R 세제곱은 27에서 R 값은 그러면 3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비는 구했고요. 이때 이제 또 초항을 구해달라. 아마 이 부분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산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S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A에다가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A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이 계산 결과 지금 26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이니까 이게 13이니까 A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항도 구했고, 공비도 구했고, 뭐 더하기 해서 이제 뭐 답을 구해 달라. 뭐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5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S3, S6 이렇게 3항, 6항 이렇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R-1에 A에다가 R의 N승 -1 이런 것에 대한 뭐 대입을 통해서 대입하고 대입해서 이제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풀이를 또 진행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제 등비수열 주어져 있을 때 이 등비수열에서 이제 논리적인 관계로 해서 지금 이제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Rn승 공통끄집어내는 요게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제 생김새를 통해서 논리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식들 사이의 관계들을 좀 알아내면 조금 더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론도 좀 확장하고 다양한 응용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제곱 -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모두 더하게 해달라 라고 나와 있네요. 수학적 기납법 정의된 초항이 성립함을 보여야 되겠고, 야, 4의 n제곱 -1, 와, 4 빼기 1, 3 구해라, 와, 뭐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 가뜨려놓은 것은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좀 더 어려운 데다가 네모칸을 쳐놔야 되는데, 자, 어쨌든 3의 배수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K일 때 이런 부분들 배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4의 K제곱 -1을 3의 M 3 곱하기 M에서 이제 3의 배수라고 보여준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렇게 되면 K 플러스 1 이 부분 좀 살펴보았습니다. 4의 K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됐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4 곱하기 4의 K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빼기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거죠. 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고 나에 해당하는 부분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4 곱하기 4의 K제곱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에서 이곳에서 4의 K제곱은 3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3M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좀 될 수 있겠고, 그러면 12M 플러스 4 플러스 3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 공통 끄집어내면 4M 플러스 1 해서 3 곱하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또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로 좀 써져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입해가지고 연산해서 찾아가면 뭐 그리 어렵지 않은데, 뭐 그냥 좌측 보고 곧바로 이제 오른쪽에 달을 찾아가서 쓰려고 하지만 조금 살짝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실제 이제 유도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표시해
해서 대입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4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3m 이렇게 돼 있을 때 4의 k제곱은 3m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그 값을 좀 이렇게 여기다 좀 대입 들어온 거죠. 대입 들어와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3 공통 끄집어내고 이렇게 처리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 자, 그래서 k 플러스 1 때도 3의 배수다 증명이 돼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3의 배수다 이렇게 증명해가는 것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정의된 초항 부분, 그 다음에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이제 보여가는 과정 됐죠? 이 두 과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 간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명확하게 좀 학습을 해두는 게 보탬이 되겠고, 주어진 시기에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연습해 가면 되겠죠. 지금은 가의 3, 나의 4, 다의 1 이렇게 된 부분들을 모두 다 더하기 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8이 답이 되어 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좀 박스 안에 뭐 증명 절차 형태로 좀 돼 있어서 좀 복잡해지는 요소가 조금 있으니까 뭐 연습장에다가 살짝 좀 증명 절차를 좀 한 번쯤 좀 써보면 확실하게 좀 실력 향상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계산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자,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기인 것은 SN이죠. SN이 이제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뭐 등비 수열 합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SN 마이너스 1 해서 2분의 3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3에서 1 빼는 거니까 2분의 1 되겠고 2분의 3에 n-1승에서 처리해서 계산결과가 나오겠죠? 등비수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A, 2K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K에다 1 집어넣으면 2항이 되거든요. A2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얘네들 2 집어넣으니까 4분의 3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초항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항씩 건너뜨는 거니까 공비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3의 이제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런 형태가 이제 공비가 돼가는 뭐 그런 형태의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수열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1항부터 20항까지 좀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등비 수열의 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9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 4분의 3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9 항수가 20개 되겠고요.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4분의 5가 되니까 4가 또 약분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분의 9에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5분의 3, 4분의 9에 2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죠? 자, 이제 주어진 식 사실은 이제 뭐 등비수열 합 부분 형태를 봤을 때 SN equal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A 처리해서 사실 여기 이제 숫자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 지금 주어진 식에 여기 앞에 1 있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걸 보고 확실하게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갔으면 조금 더 이제 일반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처리되겠고, 사실은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게 n이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알려져 있으면 조사 안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뺐을 때는 이 주어진 식 자체가 뭐 1항부터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2항부터 성립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그때 이제 1항을 좀 확인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발음풀이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측에다가 등비수열의 합의 좀 특징들 좀 살짝 제시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통해서 그냥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 합이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중간에 그런 뭐 조사하는 항목들이 많이 감소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x가 3x 제곱하고 3분의 1 x제곱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럼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직선이 그어서 만나는 점 찾는 거죠.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y는 equal nx 이런 부분하고 y는 equal 3x 제곱 이렇게 해서 뭐 찾게 되게 되면 뭐 3x 제곱은 equal nx 이런 형태니까 뭐 0,0 찾는 게 아니고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an이라고 찾게 되게 되면 이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n 이렇게 처리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는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역시 3분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에는 만나는 좌표가 y가 이제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nx하고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bn 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n이 되는 거죠. 3n에다가 대입해 주니까 3n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 nx에다 또 3n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좌표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1 좌표는 3분의 1, 3분의 1입니까? A1 구한 이곳에다가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되겠고 Bn의 좌표는 3n, 3n 제곱입니까? 구해놨는데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을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 BN을 지나고 평행선들을 쭉쭉 그은 거죠. 뭐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이제 3분의 n 열심히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또 열심히 긋고, 그 다음에 뭐 3n 열심히 긋고, 그 다음에 뭔가요? 또 3n제곱 열심히 이렇게 그었다. 이런 얘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직사각형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고, 이 넓이를 뭐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SN 열심히 구해서 이제 1부터 5까지 좀 대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쫄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3n에서 3분의 n을 빼는 거니까 3분의 8n 되겠고, 세로 길이도 또 똑같네요. 3분의 8n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SN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9분의 88, 64에다가 n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9분의 64는 좀 공통 튀어나가고 K 세제곱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9분의 64 그럼 2분의 5 곱하기 6에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약분해서 3 되겠고, 그러면 이제 9분의 64에다가 5제곱에다가 그러면 뭔가요? 3제곱 처리가 되겠죠? 3제곱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4 곱하기 25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100이 돼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600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00이라고 써가지고 좀 잘못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그렇죠. 사실 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고 또 이제 만나는 거고 해서 그 교점들 찾는 이 부분들이 절대 어려운 항목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식을 좀 주어지고 A1 그다음에 BN 그다음에 둘러싸인 평행선 그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는 과정,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까탈스럽게 좀 느껴지고 두려워하는데, 지금 주어진 풀이 저를 좀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느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들을 이제 조금 이제 쌓아가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수식들도 자연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장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지수 하나가 주어져 있네요. 자, 주어진 삼각형에서 B 각도의 범위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 좀 잡아서 내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AB 길이 2루트 3, AC 길이 4, 그 다음에 BC 길이 K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B각이 형태가 되는데, 30에서부터 150이면, 차이가 좀 엄청나게 크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 길이들이 많이 주어져 있고, 각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B,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죠. 2배의 K 곱하기 2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또 K 제곱, 그 다음에 요 제곱하면 되는 거야. 4, 3, 12가 되는 거야. 12, 그 다음 빼기 16 그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이게 지금 4 루트 3 K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K제곱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B각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30도에서부터 15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되면 코사인 3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2분의 루트 3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0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이런 값이 이런 범위에 있겠다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좌측식 곱하기 쭉 하게 되면 2 하나 좀 약분되고 2, 3은 6이 되는 거야. 6K. 그럼 K제곱 마이너스에 플러스 6K 마이너스 차 처리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되겠고, 오른쪽 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K제곱
이번에는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럼 근위공식에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4니까 루트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범위 표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3 해서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3 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루트 13이란 이 숫자가 3점 얼마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보다는 조금 큰 값인데 1보다는 조금 작은 이런 값 형태로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근위공식 해석하게 되면 이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루트 13이면 0보다 좀 작은 값이고, 그죠? 3 마이너스 루트 13 처리되겠고 3 플러스 루트 1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3에다가 6.xx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6보다 좀 큰 이런 값 해서 이제 두 개 사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냐면 이제 자연수 k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1부터 뭐 6까지 숫자들이 이제 쭉 다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연수 개수는 6개 이렇게 구해가는데, 자, 이게 막상 이제 풀이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코사인 법칙 자신감 있게 하고 범위 구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니까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주어진 식 부분에서 뭐 명확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근위공식에서 이렇게 값을 구하더라도 차분하게 그냥 그 값들을 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자연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범위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z는 정수 집합, 요 a 값이 이제 정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그 결과적으로 뭐 삼각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옆에가 이제 1차가 사인 돼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처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2 사인 x 처리가 되겠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서 요거 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이렇게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n은 몇 개입니까? 물어봤는데 결국은 요 a 값이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는 하고 정리한다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 자, 요걸 이제 만족해주는 값이 a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환까지 할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값이 이제 a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치환하는 이제 범위가 이제 중요한 건데, 각도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는데 이 t 값이 지금 1에서 꼭 시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범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곳 시작해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값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3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곳에 이제 a 값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제 만나는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는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개수는 뭐 5개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부분에서 뭐 좀 특이하다고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a 값 부분들이 이제 정수다라는 이런 표현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집합 형태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를 살짝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제 요 주어진 식을 갚는 짠짠 뭐 정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요. 해석하는 부분들에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치환하게 되면 범위 구하고 이런 2차 함수의 범위에서 만들 수 있는 정수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력잘 이해되셨죠? 조금 까탈스러워졌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15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원의 사각형 ABCD가 대집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sin A, 이 부분들은 A각하고 C각, B각, D각 사이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A각하고 C각을 이렇게 합하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제 180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sin C 이런 부분들을 sin 파이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되겠고, 그럼 각변하는 형태니까 90이 두 번 있으니까 2, 4분면 부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sin 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in C 값하고 sin A 값, 그 다음에 sin D 이렇게 처리되면 이 D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sin에 또 이제 파이 마이너스 B 처리되는 거니까 sin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기억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또 뭐죠? 이번엔 또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요건 이제 대신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고, 코사인 D 처리해주면 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곱하기 해주는 결과니까 최종 곱하기 하는 결과 자체는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D가 2R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B에서부터 D까지 길이가 2R이다? 그럼 지름이란 얘기잖아요. 디귿을 풀려면 이제 BD 길이가 지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름이란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보게 되면 각 A하고 각 C 이런 부분들이 이제 90도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B하고 AD를 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이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넓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려면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죠? AB, AD 길이하고 AD 길이를 이제 곱하게 해주면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아래쪽에 가서 이제 BC, CD 이렇게 곱하면 되죠. BC하고 CD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전체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90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밑에 주어진 부분들의 넓이 구해가는 식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이거 뭡니까? 요거는 사각형을 좀 반대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이제 각도 형태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들을 이제 2분의 1 해서 B 기준으로 BABC, 그러니까 BABC 이렇게 곱하기 하고 sin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기준으로 DA, CD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DA, 뭐 CD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번 sin D인데 sin D 값은 뭐 sin B하고 또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sin B를 이제 공통으로 꺼내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들은 전부 다 소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AD 이렇게 곱하기 직각이었으니까 곱하기 한 부분, BC, BD 역시 C각이 직각이었으니까 곱하기 한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ABBC 곱하면서 sin B 처리해주고, AD 하고 CD 구하고, 그죠?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 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2분의 1 부분들이 이제 약분해서 사라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2를 곱하기 해서 ES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 이런 사실 해서 이제 항상 사인 값 사이의 관계, 그죠? 사인 C하고 사인 D 이런 부분들이 BD 그다음에 AC 이런 부분이 같아지는 이런 내용들, 코사인은 이제 곱하기를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 나온 부분들 역시 또 같아지게 처리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이가 가좀 지름이라는 조건을 주어져 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살짝 좀 혼란스러운 식 형태를 좀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이제 넓이 구해가는 그런 관계식 좀 처리해서 전체적인 문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등차 수열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알겠고, 초항이 양수라는 사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16항까지 합하고 31항까지 합이 같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더 옳은 것을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16항까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 항 더 추가되는 17항부터 18항에서부터 그죠? 쭉 해가지고 그러면 31항까지, 여기는 뭐 그러면 여기 16항까지 쭉 이렇게 합한 것이 이제 S16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추가돼서 여기까지 합이 이제 S31이 될 텐데,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부분하고 이제 S31이 이제 같아져야 된다면 이 중간 부분들은 뭐 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해서 기억 선언 이 항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뜻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슨 뜻인가요?
17항하고 32항 이렇게 되면 정 가운데 항은 48에 24항이 되겠고 A24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되겠고 그럼 뭐 대칭구조 모형대로 이렇게 가서 이제 A 초항이 양수였으니까 여기 이제 A17항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양수에서 이제 공차가 이제 음수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A31항 이쪽 A31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음수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이 생겼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들 열심히 더하기 이제 16항까지 더하기 한 부분들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0이니까 31항까지 더하기 한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항들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돼가는 거니까 요 앞에 만약에 이제 A 16항이 있다면 그 다음에 대칭 구조로 이제 A 32항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모양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쭉 보게 되게 되면 45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45항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45항까지 이렇게 되겠고 45항의 대칭 구조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24의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3항이 되겠군요. 3항까지 그죠? 3항하고 이게 결과가 같아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들을 3항에서부터 41항까지 합하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S로 따져보게 되면 S2가 되겠죠. S2까지 더하기 한 결과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이 항들을 이제 열심히 더하게 해봐야 아무 역할 안 하는 거니까 41항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같아지겠죠. 그러면 S2하고 S45하고 같아지겠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SN이 0보다 커지게 되는 N의 최대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S2 그 다음에 S2하고 S45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S2가 현재 좀 양수가 되죠. 그럼 이제 S1하고 S46이 같아지는데 요건 역시 뭐 양수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46이 뭐 가장 큰 항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47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뭐 47항은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공차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초항 자체가 또 뭐 양수라고만 주어져 있지 그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뭐 47항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46항을 더하기 하고 여기까지 이제 양수가 되는 거 알겠는데 47항 값이 이제 음수 값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그 결과가 뭐 양수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음수항들을 더하기 한 거니까.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제 46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잘못됐으니까 47이라고 써 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문제는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이거 저 관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16항, 31항이 같다 이런 얘기. 그러면 17항부터 31항까지 합 결과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다. 해석하는 데서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항목 좀 점검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17항부터 31항까지 봤을 때 대칭 구조 형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24항이 0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합이 이제 16항까지 합한 거하고 31항까지 합한 이 부분들이 이제 같아지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합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역할 없으니까 역할 없는 여기까지 합 됐죠? 자,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어야 여기까지 합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항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항 넘버 일반항 부분하고 이제 합 부분하고 해석을 이제 두 가지를 좀 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항 넘버에서 이제 하나 정도의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또 점검해서 확실하게 실수 없이 좀 맞춰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특이한 형태로 이제 합을 했네요. 역시 또 특이한 형태로 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조사를 좀 해보면 되죠. 뭐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항에다가 그 다음은 몇 항인가요? 4항이겠고 그 다음은 몇 항인가요? 3 커지니까 7항 이런 형태를 더하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3n-2항까지 쭉 더하게 한 결과 그 다음은요 2항이죠. 2항 그 다음은요 5항 그 다음은요 8항 이런 형태로 쭉 해가지고 3n-1항까지 더하게 한 결과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146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7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잘 살피면 이 부분들은 이곳에 대한 항이
하나가 더 크고 항이 또 하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사실 좀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면 이제 볼 것도 없이 공비가 R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고 나누기 한 결과는 2다 해서 이제 곧바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 좀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등비설은 이제 논리 관계인데 뭐 1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기면 2항 되겠고 2항 뭐 4항에다가 공비 R 곱하면 5항입니다. 이런 논리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냥 뭐 등비설 합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R-1분의 초항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R의 세제곱에 M제곱 빼기 1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7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R 세제곱이죠.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R의 3M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 결과가 146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공비 R이 2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논리 관계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무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R 이렇게 구했고, 그럼 이제 밑에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초항에다가 그 다음에 공비가 R이었으니까 곱하기 세제곱 보니까 8I에다가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항이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면 64A에다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1, 8, 그 다음에 64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좀 더 더하기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73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만큼 더하게해주면 73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항 넘버 자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M 값은 좀 3개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공비가 구해진 상태에서 여기 73 이런 부분들 보고 예상을 해서 이제 곧바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역시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8-1분의 8의 m제곱 빼기 1 이런 결과가 73이에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이제 8의 m제곱은 73 곱하기 7 더하기 1 뭐 이런 형태에서 뭐 m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죠.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 7이 21에다가 22가 되겠고 7, 7이 49 이제 511 이런 부분 이제 8의 m제곱 해서 m을 좀 찾아가서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73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고 공비가 이제 뭐 2인데 이제 R 세제곱이니까 8 되는 상태에서 쭉쭉쭉쭉 숫자 커져가는 거니까 73 금방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면 굳이 공식에 집어넣지 않아도 M값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비는 2였고 M값은 3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딱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들이 뭐 등차 수열 합이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등차 수열 합이라는 건 금방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되는데 등차 수열 합을 보게 되면요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고 이 부분들 이제 공식을 쓰게 되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좀 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런 식으로 좀 써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써보았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암기하진 않습니다. 써보게 되면 n의 2차식이다 이런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 조금 더 정보를 얻는다면 뭐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공차다 이런 결론들을 좀 얻어져 있으면 주어진 식을 딱 보고 등차 수열이 합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이제 딱 봐가면서 공차는 4였어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정보를 좀 빨리 얻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월한 풀이가 가능하겠죠. 지금 SN이 어쨌든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좀 어떻게 됐습니까? sn-1 좀 식을 딱 써가지고 빼기를 해서 이제 an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4n 플러스 1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빨리 일단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차가 또 이렇게 지금 방금 4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공차를 좀 이용한 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은 또 어떻게 정했냐면 s1 equal a1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5가 나와야 되니까 5 만들려면 1을 이렇게 써주는 형태로 제가 좀 빨리 구했습니다. 지금 좀 빼기를 형태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빼기를 부족하지 않고요.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그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K는 1부터 30항까지 4K 플러스 1 그럼 K 플러스 1이면 4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5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분분수로 고쳐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숫자 차이가 4분의 1 생기는 거니까 4분의 1 튀어나왔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처리해 주겠고 4K 플러스 1분의 1 빼기 4K 플러스 5분의 1 형태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4분의 1에다가 숫자를 좀 대입해서 써보면 되죠. 1 집어넣게 되면 5분의 1이 되겠고, 1 대입해주면 8이,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9분의 1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다음엔 이제 뭐 9분의 1 되겠고, 2 대입하는 거니까, 다음엔 뭐 13분의 1 나오는데, 이게 좀 지워지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제곱 돼서 이제 규칙적으로 지워져 갈 거고, 이거 중에 30을 대입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25가 되는 건가요? 와우. 진짜 커지네요. 그죠?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들이 4분의 1에다가 5분의 1 빼기 125분의 1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5로 통분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5를 더 곱하면 되죠. 25 빼기 1이니까 24가 되겠고, 4분의 1 이렇게 해서 또 약분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125분의 4, 6, 24 처리해서 125분의 6 이렇게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뭐 전형적인 패턴의 여러 가지 수열의 부분분수로 고쳐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조져서 뭐 일반항을 구하게 되게 되면 1차식 좀 나올 거겠고, 그죠? 1차식 이렇게 좀 나올 거겠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모 이렇게 곱하기 해서 다시 2차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분분수 고쳐가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까탈스럽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뭐 상수항을 줘가지고 합 부분에서 이제 초항이 좀 규칙에서 어긋나서 초항 부분들을 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을 좀 초래해서 까탈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존재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좀 잘 하시고요. 지금 주어진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나중에 좀 실력을 더 쌓고 변형된 문제까지도 잘 대처하는 실력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항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름 AB의 길이가 10인 원 O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내부의 한 점 P에서 90도보다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점 AP가 직선 O와 만나는 점을 C, 알겠습니다. C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P가 만나는 점을 D점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지름이니까 이 부분들을 쭉 연결하게 되면 직각되겠고, 이쪽도 쭉 연결하면 이제 직각되는 거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뭐 둔각되는 거 맞습니다.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2라고 좌표 주어져 있고요. 자, 길이 B가 주어져 있네요. P, 이 길이, 여기가 3, 그럼 뭐 3T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BC 길이 4T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AD 길이군요. 좀 이제 미스가 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T 처리되겠고, 여기가 이제 6T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길이 B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BPC, 이쪽 값이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나요?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변 길이를 좀 표시를 해가면서 좀 살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 길이 좀 표시 한번 해가서 볼까요? 삼각형 ABP에서 이렇게 P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변 길이들을 뭐 대응변이니까 A 길이, 그다음에 B 길이, 그러면 C는 근데 문제가 그렇죠. 10이라고 줘져 있으니까 여기 뭐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굳이 뭐 C라고 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가는 수 있는데,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밑변 길이, 밑변을 좀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A 곱하기, 그럼 이제 여기에 4T 부분이 이제 높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4T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2분의 1 B 곱하기 처리해주면 이제 6T가 될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2분의 1에 12 곱하기 3T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전부 이제 2분의 1을 수거해 간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TT가 공통이니까 4A 부분하고 6B 부분하고 이 부분 이제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 값은 9, B 값은 6 해서 AB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2제곱은 그러면 이제 9제곱 더하기 6제곱 빼기 2배에 9 곱하기 6,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144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여기 이제 81에다가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이게 코사인 세타는 저 곧바로 쓸 걸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에이,
그러면 여기는 그냥 12 곱하기 9 일단 코사인 여기가 이제 플러스 세타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하니까 117이 되겠고, 그러면 117을 가서 또 빼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니까 3에다가 그러면 7 되겠고, 그러면 또 3에서 빼니까 27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죠? 자, 여기 뭐 12 곱하기 9분의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러면은 3 약분 되겠고, 3 낳고 또 3이 또 약분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둔각삼각형 형태의 모양 안쪽에 이제 좌표를 잡아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낯설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변기립이 주어진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AB가 이제 지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각도 모양 나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즉 넓이를 좀 이렇게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AB 길이들을 생각보다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B 나온 부분들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좀 나온 문제이지만, 문제 주어진 정보들, 지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문제 이렇게 된 부분에 직각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삼각형에서 변길이 표시들을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좀 해간 이런 모양들,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듭 강조해주지만 이 넓이 구해가는 식이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좀 잘 기억해서 연습장에다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좀 풀이 좀 진행해보고 하면서 좀 실력을 조금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정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까탈스러운데 좀 설명 좀 잘 이해하길 좀 잘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 앞에도 좋은 문제들이 몇 문항들 보였는데,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